이렇게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아까 찬양할 때도 많이 제 자신도 힘이 됐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사실 어제 그 세미나는 굉장히 어려운 세미나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아는 척하고 있는 것과 진짜 아는 거를 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도 오래 하면은. 그런데 거의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강론을 자세하긴 잘 안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먼저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저를 부르면 그때 이제 안에 좀 자세하게 나누는데, 오늘도 이제 화석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전체적인 얘기들을 이미 우리 예담께서 나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얘기들을 나눌 텐데, 뭐 이해하는 데 어려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그분은 전능한데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점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때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살인한 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아니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사탄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첫 살인한 자는 여러분 사탄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살인이에요. 이때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가 되냐? 이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상황이 되면 자기 형제도 죽일 만한 죄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란 건 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때입니다.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바로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죄의 종이에요. 또 싼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 죄, 하나님 떠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제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야. 맞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한테 나무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자 돌한테 나무한테 절해. 돌하고 나무가 우리한테 뭘 해줘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그랬죠. 멋있는 돌만 보면 절했어요. 나무만 멋있어도 절했어. 죽은 자가 뭘 해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충격받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실이니까. 죽은 자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하늘나라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창조자가 온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단번에 죄인이 된 것처럼 단번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의라는 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다행히 전능한데 좋은 분이에요. 사탄은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존재에서 그의 종이었다가 여러분 전능한데 좋은 분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단번에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비현실로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진화론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화석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찰스 다윈이 언제 종의 기원이 나왔다? 1859년에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연도를 외울 줄 몰랐죠. 이 연도를 외우는 교회와 외우지 못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외울 줄 누가 알았어. 1859년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십억 년 동안 생존경륜, 자연선택, 적자생존 어제 나눴습니다. 자, 우리 자연선택은 유전 정보를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이런 걸 알 줄 몰랐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빈도수만 바꾸는 겁니다. 종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돌연변이 얘기했어요. 드물죠? 해롭죠? 맞습니까? 유전 정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종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가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실제로 이런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일어난 건데, 추위와 더위가 일어났던 홍수 이후에 일어난 건데, 진화론은 여러분 인간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전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여러 번 같이 나눴을 거예요. 우리 지질시대, 자, 이건 널려있는 화석을 어때요? 진화론적으로 모아온 겁니다. 자, 화석은 실제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전혀 몰라요.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지구상에 없습니다.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론 맞네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화석은 우리가 여러분 진화되다가 아담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 쓸어버린 결과가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이 매몰됐던 장소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예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의 순서를 발견 안 돼요. 지금 이 얘기할 때 할 새가 없어. 또 이거 하면 또 시작이야 제가. 또 90분 그 얘기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할 새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는 화석을 봤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노아가 화석을 봤냐 안 봤냐. 자, 이게 뭐냐면 노아의 생일이 먼저일까요? 화석의 형성이 먼저일까요? 이거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생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깊으면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진화하다가 아담 되고 노아 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노아는 봤을 거예요, 화석을요. 그때 홍수 심판의 산물,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고 홍수 심판 받은 자들 끔찍한 결과다. 노아가 화석 봤을 때 심판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창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진화론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진화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조개와 같은 이런 해양 무척추동물이 진화해가지고 물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척추동물. 물고기가 갑자기 또 어딜 본 거죠? 육지를 본 거야.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진화론이가 앞발로. 그래가지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된 거예요. 자, 양서류는 여러분 알이 어때요? 개구리 알 말랑말랑하죠? 육지에서 알 나니까 자꾸 터지죠? 안 되겠다. 딱딱하게 나자. 그 알 낳는 걸 자꾸 개선시키다가 딱딱한 알을 낳게 된 파충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 파충류가 감히 어딜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본 거야. 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해가지고 새로 지났다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나는 거는 무서워서 그런지 꺼렸어. 계속 알 낳는 걸 개선하다가 보니까 바로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됐다는 거예요. 포유류가 계속 두뇌를 쓰다 보니까 바로 그 유능한 사람이 됐다는 게 진화론자들이 다윈 때부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엔 중간이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중간 단계는. 왜냐하면 중간 단계라는 건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기능을 잘 못하는 게 중간 단계여야 돼요. 만약에 완벽한 기능을 하면 중간 단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지. 근데 완벽하지 않은 건 살아남아요? 못 남아요? 못 남아.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반드시 완벽하지 않은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생물들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중간 단계는 없어야 되는데 찾아야 돼. 진화론 이 딜레마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바로 옛날에 살았다고 하는 화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밖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이제 살아있는 얘기, 자연선택, 돌연변이 얘기했지만 이제 죽은 얘기하는 겁니다. 화석들이 있죠. 물고기, 나방, 새우 등이 있는데 화석은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입니다. 이거는 맞는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살았으면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시체니까 뭐 옛날에 살았겠지.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기대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은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다릅니다. 지금 비교적이라 그러냐면 이전보다 좀 상세히 다르고 모르죠. 뭐 또 추천하면은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 끔찍한 얘기죠.
뭐 다르게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전보단 상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이 아까 다 웃었던, 제일 크게 웃었던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날게 됐을까를 파충류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다는 건 정말 경이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전설 가운데 제일 많은 조상이 뭔지 아세요? 새입니다. 진화론적 먼저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가장 멋있는 게 우리 조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어디 김할지, 박혁거세 어디서 났죠? 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조상이 어디 왔냐에 대한 가장 많은 전설은 놀랍게 새입니다. 새에서 왔다는 게 제일 많아요. 그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새도 있지만 또 뭐예요? 곰도 있죠. 음녀. 독특한데 약간 새가 제일 많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새가 어디서 진화했다 그러냐? 바로 뭐냐면 파충류에서 진화했다 그럽니다. 근데 파충류하고 공통점이 정확하게 있는 게 있죠. 바로 뭐죠?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다른 게 더 많지만 바로 알이기 때문에, 둘 다 알을 낳기 때문에 이제 알을 낳던 파충류에서 알을 낳는 새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파충류가 네 발로 걷죠, 그죠? 네 발 아니면 뱀처럼 발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네 발로 걷다가 새로 날려 그러면 어떤 과정이 꼭 있어야 될까요? 두 발로 걸었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왜? 앞발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 가운데 두 발 가진 파충류는 없어요. 근데 화석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공룡에서 수각류라고 하는 두 발 가진 공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땠다? 파충류에서, 특별히 두 발 가진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파충류에서 새가 진화됐다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공룡 얘기가 나오기 전에서도, 공룡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파충류에서 새가 진화했다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 1800년도 말에. 자, 1800년도 말이니까 뭐가 등장하기 전이죠? 근데 뭐가 등장한 후에요? 자, 종회교훈입니다. 그죠? 그때 찰스 다윈의 최고의 제자, 그러면 바로 이 토마스 헉슬리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1800년대에 새가 공룡과 비슷한 생물에서 진화했다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때. 그는 이제 콤스 그나투스라, 제가 우리 앞에서도 우리 김영태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용어 있죠, 용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과학이 어려워하는 느낌이 용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수탉, 크기의 공룡, 희조새, 새의 뼈의 구조가 비슷하며 타조와 같은 조류의 골격이 많은 공룡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자의 틀이 딱 박힌 겁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때부터 모두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를. 그러다가 이제 바로 발견한 게 희조새라는 게 있는데, 희조새가 몇 개 발견됐어요. 여태까지 11개 정도 발견됐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정말 너무 볼 일 없고, 심지어는 가짜예요. 가짜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웃긴 얘기예요, 이제부터. 자, 근데 가장 이제 완벽하게 발견된 게 요겁니다. 희조새, 지금 교과서에 들어있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날개가 보이죠? 우리 왼쪽, 우리 날개 보이죠? 여기요. 날개 보이고 몸통이 있고 뒷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희조새는 크기가 얼마나 다고요? 얼마큼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몇 번은 와도 될 것 같아. 더. 그러니까 딱 30cm예요. 오늘날과 여러분 비둘기나 까마귀가 죽어도 이 비슷한 모양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이미 조류학자들이 한 마리의 새로 다 결론 냈어요. 볼까요? 그것은 날개에 발톱이 있었지만 날개를 갈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타조도 마찬가지로 날개에 갈기가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파충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조류학석들과 같이 희조새 이빨은 파충류의 이빨과 확연히 달랐어요. 이거는 그냥 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희조새 이빨은 파충류 이빨과 확연히 달랐다. 희조새의 꼬리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 결과 이것이 백조의 꼬리와 강하게 닮았음이 이제 밝혀졌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한 마리 작은 새로 결론 냈어요. 자, 이런 논문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1984년도에
독일에서 시조새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새가 발견된 동네에서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이 조류 진화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들의 주요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다양한 의견 가운데 시조새가 진짜 새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치했어요. 대부분 이거 그냥 한 마리 새다. 근데 극소수만이, 아주 적은 수만이 작고 가벼운 실루로사우루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공룡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자, 보편적인 건 뭐다? 한 마리 새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다수가 인정한 걸 얘기 안 해요. 자, 여기는 것처럼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그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반파충류도 아닌 한 마리 뭐다? 조류가 결론이었다고요. 중요한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미 교과서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는 몰라요. 이런 거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분이 바로 이제 조류학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알렌 페드시아라고. 이분도 얘기했어요. 닭과 공룡의 골격은 자세히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공통점보다 뭐 어떨까요? 차이점이 훨씬 많다고요. 근데 차이점은 얘기 안 하고 공통점만 얘기해요. 공통점도 있을 수 있죠. 둘 다 땅에서 걸으니까. 닭도 마찬가지로. 이족보행 공룡은 구부러진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지만, 위에 있는 게 바로 여기 공룡이죠. 파충류들. 공룡을 보면 이빨이 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가장 초기의 새들, 다른 화석에 나와 있는 새들의 화석들은 어떠냐? 이빨이 일자예요. 여기 보이시죠? 톱니처럼. 네, 톱니 모양 이빨을 갖고 있는데 시조새도 어땠다? 톱니 모양이었어요. 한 마리 새란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공룡이 현대 조류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자, 우리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있죠? 이걸 영어로 디지트라 그럽니다. 손가락을. 그 디지트 넘버 1, 2, 3, 4, 5 디지트라 그래요. 이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넘버를 정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만 가진 공룡이 이제 발가락이 3개인데 1번, 2번, 3번이에요. 공룡은. 해부학적으로. 자, 근데 새는 2번, 3번, 4번이에요. 해부학적으로. 이게 절대 같지 않아요. 이 새의 손으로 진화되었을까?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룡은 1, 2, 3번이에요. 근데 새들은 여러분 2, 3, 4번이에요. 안 맞아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 비슷하죠. 공룡하고 새가. 근데 안에 해부학적으로 들어가면 그 넘버가 달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공룡과 새는 같지 않아요. 발가락이.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는 걸 반대하는 조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조류학의 최고권위자 알렌 페드시아. 자,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고생물학자는 시조새를 날개 갖는 땅에서 걷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만들려고 했다.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작은 새였다. 왜? 너무 작고. 어떤 고생물학적 과장을 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이 사람 확실했어요. 이거 한 마리 새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진화론자 계속 얘기했죠. 이분 이름은 이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굴드라고. 진화론자의 대부였습니다. 고생물학이에요. 화석이 전공이에요. 이분도 뭐라 그랬어요? 시조새는 무게가 1파운드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물이었다. 너무 조그매요. 그것은 가장 작은 공룡보다 1피트나 더 작았다. 공룡에서 진화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한 마리 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오스트롬,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자고 공룡 전문가인데 이분도 얘기했어요. 시조새가 분명한 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마리 새예요. 여기 우리 최근에 그래도 교과서에서 안 바뀌니까 2013년에 얘기했잖아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어디 있다? 교과서에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중화동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에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옆에 키스트.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결론 나 이렇게 났는데 과학자들 뭐 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쫙 앉아있구만. 과학자들 뭐 하세요? 그랬어요. 웃기만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1년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1년에 과학 논문이 약 10만 편 나옵니다. 요즘 이게 숫자가 큰 걸 얘기해도 놀래질 않아. 10만 원인 줄 안다니까. 아 진짜예요. 요즘에 무슨 숫자를 얘기하면 놀래질 않아.
이 몇 억개야 그러면 몇 억개가 어마어마한 건데도 몇 억개래. 그냥 그래. 다들 많으셔가지고 그냥 돈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10만 편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00편 읽을 것 같으세요? 1,000편 읽을 것 같으세요? 못 읽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다 웃기만 해. 여러분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다 끄덕거리지. 시조새가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난 거 여기서 처음 알았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다 처음 한 거지. 과학자는 여러분 전지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 가운데 가장 편협한 학문 분야가 과학이에요. 이걸 거꾸로 알아요. 세상은요. 과학이 가장 객관적인 걸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일 읽어드릴 거예요. 과학자가 여러분 가장 편협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중국에서 발견됐는데 이 고생물학자 류 리안하이가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요게 발견됐어요. 아주 더 작습니다, 크기가. 근데 이름이 이제 공자 알죠? 공자. 맹자 공자 할 때 공자란 이름을 줬어요. 왜? 중국에서 발견됐으니까. 공자가 영어로 컨피셔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컨피시우소르니스, 이름도 어렵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간 단계다. 시조새가 또 발견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로우에란 사람이 이제 팀을 가져가지고 이게 뭔가 촬영했어요. 근데 CT 촬영, 우리도 CT 하잖아요. CT 촬영을 한 거예요. 그 3D 모델을 제작했어.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이제 공자새가 시조새보다 현대 조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그냥 오늘날의 새하고 똑같다 내린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했어요. 이 로엔이 공자새 연구 후 다른 화석의 확인 작업, 아케오랩터 위조 화석 중에 하나를 결론 내렸어요.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공룡에서 새에 진화로 가는 새기 발견을 선연되었는데 두 동물이 섞인 거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어.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공자새는 로에가 CT 촬영하기 전까지 완벽한 박물관 수준의 새 공룡 과도기의 화석으로 보였다. 다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스캔한 결과 3개의 별도층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러분 만들어진 위조품이에요. 3개의 층에 있는 걸 한 자리에 모은 거야. 조작한 거예요. 자, 일본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어디서? 자, 이제 주목하세요. 중국이란 거예요. 하단은 식재이지만 중간은 인위적으로 추가했다. 맨 아래에 있는 수십 개의 암석과 뼈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였어요. 조작한 거였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케오랩터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됐는데, 약간 이름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안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이어닝 중국에서 1999년도에 발견했는데, 사실 제가 창조과학 연구소에는 95년도에 들어갔지만 전임 사역을 제가 9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라고 아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도 많이 들고 다니는 한국 사람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 단체입니다. 소사이어티 오브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진화론 단체고 굉장히 파워 있는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실린 후에 이게 실렸어요. 많은 신문에 깃털 가진 공룡으로 다 났어요. 전 당시 일간 신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위조로 결론 났어요. 1999년 11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집으로 육상 공룡과 나는 새 사이 잃어버린 고리로 선전해서 시조새 아까 보셨죠? 제일 큰 거 앞에 이후 최고의 증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저명한 고생물학자들은 새가 공룡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찾던 새 진화의 열쇠를 제공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난리 났었어요 이때요 정말. 그게 바로 요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 화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노란색은 새의 화석이고 하얀색 돌 있죠? 돌은 공룡의 화석이었어요. 이걸 정교하게 깨가지고 누가 껴맞춘 거였어요. 가짜였어요. 네, 이걸 가지고 그 난리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작에 대한 당혹감이 이제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낙담해 있는 고생물학자들 다 지지했잖아요. 드디어 나왔다. 자신이 중국에서 온 몇몇 조작된 화석에 속았다는 점점 확신을 하고 있다. 최근 이들이 빵빠를 울리면서 공개했던 깃털 가진 공룡 화석은 공룡의 꼬리와 새의 몸을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이 로이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가 실리기 3개월 전에, 기사가 실릴 때 3개월 전에 그랬어요. 조사를 마쳤어요. 사실은 이거 조작한 것 같다.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이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의 증거를 무시하고 기사를 그대로 냈어요. 로이가 자세하게 CT를 이때 다 촬영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네. 이것도 조작. 왜? 앞에 로이에는 경험이 있잖아요. 조작한 거 발견했잖아요. 했다고요. 근데 무시했어요. 세상에 다 퍼졌어요. 화석을 위조하는 기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사실 이틀 전에 또 나왔다고, 중국에서 시조새 발견됐다고 또 나왔다고요. 주목하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최고의 새 권위자 알렌 페드시아가 얘기했잖아요. 아케오랩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많은 가짜 화석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체 분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화석 전시장에선 어떤 것이 진짜며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중국 라이안용 성에 발견된 깃털 공룡 발견지 근처에 가짜 화석 공장이 있다고 들었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 화석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는요. 자,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짜 화석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중국에서 새로 발견된 화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09년 12월 네이처지는 연구의 독창성을 의심되는 중국 저자들의 논문 70여 편에 철회됐다고 보도했다. 다 없애버렸어요. 다 가짜였거든. 자, 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찌앙따용 고생물학자의 결론. 가짜 화석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현재 중국 박물관에 전시된 해양 파충류 표본의 80% 이상이 가짜이거나 조작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농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중국 분들이 여러분 저희 그랜드 캐니언 투어 오면은 꼭 신라면을 사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에도 신라면이 있는데 왜 사 먹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국 친구한테. 그랬더니 거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대. 그 다 미국에서 보고 다 진짜 먹었다 사진 찍으면서 가져가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 그 동네. 네. 고생물학자보다 훨씬 많은 현지 농부들은, 여러분 거기 고생물학자보다 그 동네 농부들이 더 많아요. 화석을 찾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중개임이 상인들과 협력하여 더 높은 가격에 합성물을 만들어낸다. 농부들 탓할 수는 없다. 돈 때문이다. 화석이 풍부한 중국에서 합성 화석 제작은 소규모 산업이 되었다. 덩은 각 작업장에서는 공장의 부품처럼 선반에 뼈가 놓여져 있다. 쫙 있는 거 이제 지금 아직 조립하기 전에 것들 있죠. 쫙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사역 초창기 때 200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LA 2002년이군요. LA 갔을 때니까 저 아는 집사님이 중국 가가지고 이제 화석을 사오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룡 화석을 사왔대요. 요만한데 두 마리 공룡 화석이 조그만 게 이렇게 목이 딱 겹쳐져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전 딱 보자마자 알았죠. 저는 그냥 솔직하게 집사님 정말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가짜 화석 정말 처음 봅니다. 이분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2,000불 주고 샀대. 2,000불이 얼마예요? 300만 원?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가짜는 가짜예요. 여기 타임즈 수석 과학 편집자며 전직 과학교사 얘기한 겁니다. 진실하고 믿었던 진화에 관한 많은 것들이 지금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이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거의 모든 것이 나중에는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진화에 대한 얘기는 다 가짜예요. 자, 우리 어제 후추나방 보셨죠? 그죠?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초파리 실험 보셨죠? 돌연변이 가짜예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네, 지금 화석 보세요. 시조새 화석 아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1993년도에는 날지 못하는 새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타임즈 거표지였어요. 새가 아니라 단지 이적보행 공룡이었어요.
1996년 깃털 화석 그래서 일부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사이언스에 심지어 게재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섭리배열을 보여주는 단순한 깃털 여기 새였어요.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상상화들. 우리 여기 알렌 페드셔가 또 얘기하잖아요. 골격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겠죠. 새와 조류 비형의 기원 분야는 고생물학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였다. 중간이 없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없어요. 자, 이분이 바로 시카고 대학의 진화론자 유명한 제리 코인입니다. 시조새 발견 이후 수년 동안 파충류, 조류의 다른 중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대 조류와 그 조상 사이 빈틈이 생겼다. 주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공룡에서 새가 얼마나 달라요, 그죠? 만약 진화됐다면 어떨까요? 중간 단계가 새 화석보다, 공룡 화석보다 어떨까요? 더 많아야지. 왜 하나도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없으니까. 진화는 틀렸으니까. 근데 진화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선언하지 못해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점점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종이에요. 깨달아 알아야 돼. 없어요. 수강류이 두발간이 공룡 얘기합니다. 수강류 공룡과 새가 가깝다는 것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물학자들 일반적으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조상과 자손 관계는 가능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런 논문은 너무 많아요. 하나만 읽고 그냥 다 스킵하겠습니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고생물학을 해석할 때 오랫동안 멸종된 분류군의 새로운 화석, 잘 알려진 화석의 재해석 등 기존의 통념과 상반되는 내용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반대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논문을 계속 읽어드릴 이유는 지금 진화론자 안에서 통일된 의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박이 훨씬 많아요.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룡이 말이에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가 깃털이 나왔겠어요. 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 선택 없어요. 깃털로 나오는 유전 정보가 추가돼야 되겠죠. 연습한다고 될까요? 우린 여러분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뭐 과학자가 여기 우리 창조론자 얘기한 건데,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다는 추측을 자주 한다. 그러나 두 종류의 생물 사이에는 엄청난 개념적 차이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새들은 다른 동물과 너무 달라요. 새들이 진화했다면 새와 육지동물 사이에 수십만 개의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없어요. 여러분, 이 둘 다 뭐를 한다 그랬어요? 알란다 그랬죠? 알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알은 완벽해요. 여러분, 알 껍질이 수천 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때 달걀 먹잖아요. 죽은 것 같은 살았으니까 기념으로. 예. 여러분, 이 수천 개 구멍이 그 안에 있는 알 있죠? 알이 공기, 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의 구멍이에요. 안에 외막, 내막, 힘줄, 노른자, 흰자, 공기주머니,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병아리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새들이 알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새들이 알을 만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완벽한 알을 낳게 하는 새를 누가 창조했을까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이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 진화론은 연구로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들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연구했는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죄,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서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새는 여러분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이 있는 건 새밖에 없어요. 호흡, 어제 얘기했죠? 들이마시는 거와 내뱉는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30에서 80 시속 30에서 80km로 달려도 숨을 쉴 수 있어. 어마어마해요. 골격에 놀라워요.
뼈 속이 비어 있어요. 왜? 가벼워야 되니까. 소화기 계통이 놀라워요. 그 날면서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새들은 날면서 똥 싸잖아. 그죠? 새밖에 없어요. 예, 어떤 자세에서도. 예, 그 다음에 신경계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앞에 물체가 그렇게 날다가도 어때요? 딱 나 바로 피할 수 있는. 예. 부리에 놀라면 정말 딱딱해요. 부리가. 둥지 건설 놀랍죠. 정말 집 짓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비행기 비행치도 뭐 다 하시는 거죠. 음향 생산 기관 놀라워요. 소리 듣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발달하다가 점점 발달했을까요? 처음부터 어때야 돼요? 완벽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못 날아. 멸종이에요. 예.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새의 모습 중에 가장 독특한 건 바로 뭐죠? 깃털입니다. 깃털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예. 새와 파충류의 차이점, 피부와 깃털이죠. 맞습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비늘과 깃털 사이에 전이화석 구조는 알려진 바 없어요. 비늘 아니면 깃털이야. 거기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름도 만들기 꺼린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만들겠어요? 깃털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복잡한 표피 부속 구조 조직이다. 완벽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이제 생물학자인데 파충류 비늘과 가장 원시적인 깃털 사이에 모든 중간 낙의 화석이 완전히 부족하다. 중간이 없어요. 살아있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는 것도 없죠. 더군다나 말씀드렸죠. 이런 중간 단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자연 선택에서 제거. 앞발도 아니고 날개도 아니니까. 피부도 아니고 깃털도 아니니까. 즉 이런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중간이 발견된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없는데 믿어야 되는 게 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서산교회 제가 계속 오니까 진화론 정말 말도 안 되네 그러지만 세상은 어때요? 다 진화론 믿어요. 아셔야 돼요 이걸. 세상은 다 진화론 믿어. 교과서에 다 진화론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해요. 왜?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떠났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호와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근본 대신 분을 떠나니까 여러분 파충류가 새로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기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논문 계속 읽는 거 괜찮으세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포유류와 파충류, 이건 어제 읽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미국 교과서에요. 많은 고생물학자들에게 새는 깃털 가진 공룡이다. 새가 공룡이래. 그 정의는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다. 무슨 일리가 있어? 이것도 미국 교과서입니다. 새는 쥐라기 시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배워요. 한국 교과서 볼까요? 조류는 뼛속이 비어있어 다른 동물에 비해 뼈가 가벼워. 이건 사실이죠. 몸은 가벼운 깃털로 덮여있다. 사실이죠. 이는 조류가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기 위해 진화된 결과다. 설명도 없어. 그냥 단언해버려요. 그 결과래. 그럼에도 이처럼 생명체의 진화 등 생명 시스템에도 중력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슨 소리야? 뭘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중생대말 대멸종 과정에서 공룡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했다. 이후 지구상에 다시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생물들의 빈자를 빠르게 채웠다.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뭐 증거 이거 필요 없어요. 새는 깃털 공룡 무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깃털 공룡 중 일부가 오늘날 새로 진화한 것을 보는 견해도 있다. 그 견해도 있다 그랬죠. 하지만 사실 이거 읽을 때는 어떨까요? 그런 줄 아는 거지. 하나만 더 읽을까요? 시조새가 깃털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점을 조사해보자. 이러면서 쭉 숙제가 나와요. 그럼 뭐만 볼까요? 유사한 것만 쓰겠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야겠어. 그래도 중생대 말기에는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암모나이트와 공룡의 대부분이 멸종하였고 일부 살아남은 공룡은 조류로 진화하였다. 지시세표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냥 단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면 뭐가 안 믿어질까요?
성경이 안 믿어지지. 그러므로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무서워요. 진화론 진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저 요번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를 듣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그걸 뭐라 그러죠? 목사님, 학원비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 그랬대, 한국이. 여러분, 사교육비 드린 거로 저희 창조가 탐사 보내세요.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한 두세 달 아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세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박쥐는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박쥐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박쥐, 물론 이제 포유류 화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없는 것 중에 포유류 중에 5분의 1이 박쥐 화석이에요. 신기하죠? 노아홍수 이전에 박쥐가 많았던 것 같아, 지금보다. 어쨌든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젖을 먹입니다. 소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시죠? 자기가 꾀꾀거리는 초음파로 부딪히는 거 반사해가지고 물체를 식별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곤충을 잡기 위해 예상된 경로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박쥐는 곤충의 1초 정도 후에 어디로 갈지 계산한 후 거기에 가서 잡아먹어요. 기가 막혀. 네. 잡식동물이에요. 초식 약동을 다 합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박쥐는 있습니다. 날개는 새의 날개가 너무 근본적으로 달라요. 새는 뭐가 있다? 깃털이 있죠. 근데 깃털이 아닌 날개막으로 날아다녀요. 날개막은 세 번째 손가락에서 아까 얘기했죠? 손가락하고 발톱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멋지게 날아다닙니다. 네. 여러분, 새에 대해서, 박쥐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 그럼 이 여성분인데 텔링이라고 유전학자고 박쥐 유전학 전문가입니다. 박쥐가 아닌 박쥐의 진화를 보여주는 오래된 화석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포유류의 5분의 1이 박쥐라고 그랬죠? 화석 중에 다 박쥐예요. 누가 보더라도 중간이 없어요. 네. 화석으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박쥐도 모두 박쥐임이 불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현존하는 포유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박쥐 화석, 아시겠죠? 우리 포유류 화석 가운데 20%라고 했잖아요. 그 수가 많을지라도 박쥐의 진화 역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왜? 너무나 완벽한 박쥐거든.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저기 있는 것처럼 박쥐는 아직 시조 박쥐가 없기 때문에 가설을 넘기 어렵다. 이런 논문 계속 읽다가 여러분 진짜 다음부터 좀 안 볼 것 같아요. 결론이 너무 당연하니까. 자, 이제 날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곤충입니다. 그죠? 네, 곤충인데, 곤충은 화석에 나오는 곤충들은 지금 곤충하고 다른 게 없어요. 잠자리 똑같아요. 근데 이 잠자리 화석이 좀 커요. 어떤 건 90cm 정도 됩니다. 잠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러니까 화석에는 지금보다 큰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공룡이나. 그러니까 환경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뭘까요? 나방이죠, 뭐. 곤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크기가 더 크지만 화석은 그들의 형태는 본질적으로 현대 곤충의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런 주장은 곤충 화석 기록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으로 잘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너무나 논문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과 어떻다? 똑같거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래도 화석 기록에서 일부 멸종된 절지동물이나 절지동물과 유사한 동물이 발견되지만 곤충의 진화를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이 진화는 아닌 것 같다. 왜? 모양이 어떠니까?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박쥐, 곤충 화석들을 보면 여러분 그 모양이 완벽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날 것과 어떻다? 똑같다는 걸. 몇몇 조작된 거 말고는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더 하겠는데, 이제 뭐죠? 그러니까 차이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자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래입니다. 자, 고래는 여러분 우리 물속에 사는 뭐죠?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그죠? 고래도 있고 이제 돌고래도 있습니다. 다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고래가 어디서 진화됐을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래의 진화로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엠블로세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보이죠? 그림. 교과서엔 이 그림이 그려 있어요. 이 그림은 화석을 복원한 교과서에 실린 엠블로세투스 뼈예요. 여기서 복원했다고 그려 있어요. 이 두 개 그림이 딱 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뼈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이죠. 네, 요런 부서진 뼈를 가지고 맞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 빨간색 부분은 여러분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거는 5m의 다른 층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몸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낮을까요? 진짜 낮지. 왜 요거를 넣어야 되냐 하면, 육지 뒷다리를 가지고 수영을 하면 골반 있죠, 골반. 골반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골반뼈가 5m 위에서 발견됐거든. 그걸 밑에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화석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더 유명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건 이게 뭔지 너무나 쉽거든. 완벽하지 않은 건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더 마음껏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골반뼈가 없어요. 그러면 이동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끌어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딱 두 개인데 사실은 파키세투스. 약간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자,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 그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턱뼈의 일부, 머리뼈의 일부만 발견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그림 그린 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여기 있는 것처럼 파키세투스의 골격은 알려있지 않지만, 본인이 얘기했죠. 알려지지 않으면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않지만 매우 시범적인 재구성을 해보면 왼쪽을 재구성을 해본 거야.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육식동물로 반수생 해안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몸통도 하나도 발견 안 됐는데, 머리의 일부, 턱뼈 조각 발견됐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고리에 이제 다리가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육식에서 살다가 이제 뭐예요? 흔적기관이다, 폐화된 나머지 모습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여러분 다리가 아니에요. 고래는 여러분 그 길이가 20m 정도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구 전체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은 고래예요. 고래보다 큰 동물은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그 아까 돌출되어 있는 다리라고 하는 건 10.2cm예요. 너무 작아, 요만해. 고래 다리의 흔적기관에 여겨졌는데 척추에 붙어 있지 않아요. 네, 척추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수컷과 암컷 모양이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생식기관이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다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고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안에를 보면 수중에서 오래 효율적으로 머물 수 있는 산소 교환이 가능한 엄청난 표현을 해놔. 왜? 물속에서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수평으로 강력한 꼬리가 엄청납니다. 이게 수영하는데. 예, 그리고 물속에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눈, 물속 깊숙이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공기 중, 공기 안에서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파 포착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귀예요. 귀로 들려요, 물속에서. 우린 잘 안 들립니다, 이게요. 예, 근데 우리 머리카락과 땀샘 없이 지방성 기포로 된 피부, 그래서 이게 추위에도 차가워도 견디고 굉장히 레인지가 큽니다. 역류 열구한기로 혼실만 지느러미 어려우니까 다 제거하겠습니다, 설명은. 네, 그리고 오리 윗부분에 콧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도 수유를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어떻다? 고래 못 살아요. 처음부터 어때야 돼요? 이 모양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진화론자들은 고래가 포유류라 그러죠? 어떻게 해석해요? 육지동물로 진화했다가 계속 이 육지동물이 물에 빠졌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물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수영하는 실력을 갖췄고, 그래서 물속에 사는 포유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영상이 딱 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다 끄덕거려요. 육지에서 진화해서 올라왔죠? 잘 놀다가 물에 빠진 거야. 그래서 수염 치는 연습을 계속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여기 엠블로세투스가 됐다가 수영을 점점 잘하는 거야.
예, 그래서 또 그들이 상상한 동물이 된 거예요. 또 살짝 나왔다가 또 수영을 좀 더 찾아가지고 쿠치세투스 뭐 이런 게 됐다가 그 스토리 만든 거예요. 본 적 없어요. 점점 실력이 느리고 뒷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지금의 뭐가 됐다. 너무 멋있잖아. 다 넘어가요. 무한히 상상해요. 무한히. 누구 빼고? 하나님 빼고. 우리 자녀들이 무한히 상상해요. 하나님 빼고.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성경이 들어올까요? 완전히 제노 시대입니다. 여기 우리 릴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래를,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고래를 어류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던 거를 포유류로 분류를 했어요. 이분이. 뭐 이건 틀린 분류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어땠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고래의 기원이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현재 보편적인 이론은 바다동물이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진화한 후 고래가 육상동물의 조상 또는 멸종한 늑대와 같은 동물에서 다시 바다동물로 진화했다는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진화 스토리죠.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고래 진화에 대해서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 현대 고래는 말과 소의 조상인 4발 달린 육지동물의 후손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생 고래와 6천만 년 전 조상 사이의 화석의 중간 생성물은 느린 변화의 역사를 보여준다. 옆에 있는 것들 아닌 거로 다 결정났는데 지금 우리 배우는 거야. 지금 대학 교과서예요. 자, 되셨어요? 자, 우리 잠깐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예담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 진짜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니까. 자, 우리 예수 부흥만 지금 알기도 바쁜데 고래 진화가 왜 필요해?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걸 배웠던 교회야. 안 배웠던 교회는 나중에 완전히 날립니다. 안 배웠던 교회는 교회 다 떠났어요. 배운 교회는 남아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서산에서 어느 교회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남아있지. 그죠? 사실인데 어떡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식물을 보겠습니다. 딱딱한 껍데기 비롯한 척추가 없는 것들입니다. 동물 가운데,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화석이 바로 이런 해양 무축지동물입니다.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체 화석의 95%예요. 왜? 밑바닥에 사니까. 나머지 5%밖에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95%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이 해양 무축지동물 화석은. 이 해양 무축지동물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진화된 흔적이 있어야 돼. 왜? 화석이 제일 많으니까. 만약 여기서 없으면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이 95% 화석 가운데 진화해진 건 없어요. 논문만 먼저 읽어드리면, 무척추동물의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개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헛된 노력이었다. 왜?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냥 완벽해. 조개는 다 그냥 조개예요. 조개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동물 진화 이야기를 갖고 있어도 이 이야기가 무척추동물 진화의 과정에서 실제 일어났는지 진실하고 정확한 설명인지 화석으로 증명할 수 없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삼엽충에서 작은 변화가 가끔 나타나지만 이 작은 변화는 우리도 배워요. 저 지질학 배울 때 크기가 컸다가 작았다가 뭐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 뭐다?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세기 화석 연구는 수백만 년 동안 안정된 종의 지속성이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안정해, 변하지 않아. 삼엽충은 완벽하게 삼엽충이야. 고색마르간 지금까지 진화론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무척추동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어요. 뭐예요? 뭐 때문에?
전유 화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있는 줄 착각해요. 자, 여러분, 이 해파리와 같은 해양 물렁물렁한 무척지동물과 삼엽충과 같이 거칠 딱딱한 해양 무척지동물이 뭐로 진화했다 그런지 아세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헤엄을 치다 보니까 아가미와 비늘을 갖게 된 물고기로 진화했다 그래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저 우리 예단교회 분들도 물고기 화석 사신 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사도 가격이 그대로야 거의. 왜 그럴까요? 물고기 화석 너무 많어.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보고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어. 이거냐,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 기록이나 어디에서도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지질학 논문에서. 자, 가장 많은 화석이 여러분, 동물 화석은 조개와 같은 무척추동물하고 물고기 화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있어야 돼, 중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전혀 듣고 있지 못해. 자, 이제 하나만 읽겠습니다. 더. 척추 없는 무척추동물에서 최초의 등뼈 물고기로의 전환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많은 상상의 이론이 존재한다. 어떤 이론이요? 상상. 없어요. 조개는 조개, 물고기는 물고기, 삼엽충은 삼엽충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그건 다 해봐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답은 이제 다 알았지만 그래도 해봐야 돼. 이제 물고기에서 뭐로 진화했다고요? 자, 이제 개구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정말 끔찍해.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자, 이 물고기가 어떻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진화했냐고 이들이 상상하냐면, 물고기가 호수에서 살았어요. 호수에 살았는데 해가 가뭄이 와가지고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몇몇 물고기가 말이에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허파로 숨을 쉬는 양서류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또 한편은 뭐예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물고기 옆집에 자꾸 놀러 가다 보니까 불편하죠, 지느러미가. 앞발이 나왔다는 거야, 뒷다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 책에 그려있는 그림이에요. 무한히 상상해요. 너무 재밌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누구 밑에서 생각해야 되냐? 전지한 분. 전지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전지하다는 건 모든 것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하다는 건 여러분, 옳은 것밖에 모르는 분을 전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가짜니까. 맞습니까? 진짜밖에 모르는 분을 전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밑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나머지 다 가짜예요. 전지한 분 아닌 건 다 가짜야. 이 가짜지 뭐. 여기 여러분, 물이 감소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실 저는 군 생활을 무안 해제면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우리 김영태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골 생활을 전혀 안 해본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가 시골이었어요. 시골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신병으로 들어갔어요. 신병 들어갔는데 저 소대에 배치가 됐는데 우리가 미꾸라지 잡으러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 처음 잡아보는 거잖아요. 나 무조건 좋았어요. 저는 농사 짓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걸 해보다니. 낯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미꾸라지 잡으러 가는데 바켓스만 2개 갖고 가더라고요. 이거로도 미꾸라지 잡나? 그래서 가더니 거긴 둔벙이라 그러는데, 전라도는 둔벙이 있는데 이제 6명이 딱 가요. 가지고 쫄병부터 가는 거예요. 저부터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서 계속 물만 푸는 거야 밖에. 힘들만 하면 교대 물만 퍼. 바닥에 정말 미꾸라지밖에 안 남대. 여러분, 그거로 추어탕을 해 먹었는데 소대 완전 멸종시키고 오더라고. 그 미꾸라지가 허파가 생길까요? 다리가 생길까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 우리 서산에다가 다 육지에다 버려보세요.
다리 하나 나오나. 그 전에 다 멸종이지. 물고기는 여러분 완벽해요. 개구리 화석 발견돼요. 완벽하게 개구리야. 중간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양서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화석 어류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믿어? 지느러미와 팔다리를 가진 동물들의 중간 형태 생명체라도 생명체라는 친구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뭐라고요? 무슨 가능성이에요? 그들의 스토리를 이들은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건 불가능성이에요. 네. 여기 이분이 뒤양기시 박사님 창조과학자입니다. 여태까지 창조화지나 논쟁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에요. 100점 100승입니다. 400번 했어요. 여기 우리 옆에 누가 보이죠? 젊은 사람. 이거 제 얼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랬었다고요. 약간 코로나 다음에 갑자기 외모가 바뀌어서 그러지. 제가 이걸 왜 올려놨냐면 저를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됐어요.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요생각 나가지고 제가 찍어옵니다. 문제는 물고기의 가슴과 골반 지느러미가 양서류 앞 뒷다리에 유사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혀 달라요. 물고기들 중 양서류의 손과 발에 상동할 건 비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알려진 네발 동물에서도 골반 거들은 물고기와는 구조가 많이 달랐다. 처음부터 완벽한 양서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된 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교과서에 들어있는 실리칸스입니다. 자, 이 화석이에요. 실리칸스라고 하는 화석인데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1938년도에 이 실리칸스가 살아있는 게 발견됐어. 인도양에서. 그 다음에 많이 발견됐어요. 다른 데도. 보니까 100% 물고기였어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실리칸스는 이 앞지너미가 좀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앞발로 진화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간 단계라는 건 여러분 완벽한 건 안 돼요. 중간 단계일 수가 없어. 완벽하면 왜 진화가 필요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걸 보니까 어땠어요? 완벽한 지느러미였어요. 근데 교과서에 아직도 써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과학자들은 최초의 양서류들이 불육한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후손이라고 생각한다. 즉 오늘날의 실리칸스와 페어류 등이다. 아직까지 써 있어요. 즉 우리 자녀들이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해볼까요? 파충류는 다 하나씩만 읽어볼게요. 안타깝게도 진정한 파충류가 출현하기 전에 적절한 파충류 조상인 표본이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다. 양서류에서 파충류 진화했다 그러죠? 중간 없어요. 네. 이러한 조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양서류 파충류 전환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중간이 없거든. 아마 파충류 중에 가장 독특한 거 그러면 거북이일 거예요. 거북이 화석은 가끔 발견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만약 진화했다면 어떨까요? 거북이를 진화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없어요. 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거북이가 다른 파충류에서 어떻게 진화했을까? 거북이는 딱딱한 껍데기를 비롯해서 아주 특이하며 이를 위하여 많은 전유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화석 기록에서 그런 증거가 발견된 적은 전혀 없다. 살아있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미 없죠 뭐. 제가 이렇게 다 읽어드린 이유는 그래도 읽어야지 여러분이 딴소리를 안 해요. 혹시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자의 수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진화라고 하는 이론이 진화론자들 안에서도 어떻다? 지금 여전히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진짜 읽어도 안 되는 논문을 읽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북튠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공격하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미 결론 난 얘기들 계속해야 돼요. 여전히. 네. 이미 다 결론 났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쓰는 책이 있어요. 우리 창조과학자 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비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판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왜? 이미 다 해버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직까지 쓰더라고. 여기 자기 결론적인 얘기들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화석 기록의 빈약함에 대해 더 이상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직 화석을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야?
중간 단계 이런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어떤 면에서는 거의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어. 화석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어. 좋고 발견이 통합을 앞지르고 있다. 발견된 게 더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기록은 여전히 뭐예요? 틈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 공간밖에 그 공간이 더 많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 사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화석 전문가 고생물학자입니다. 모든 고생물학자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새로운 과, 우리 어제 배웠죠? 종속 과목 학문계. 근데 화석은 과로 분류를 합니다. 형태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 이상의 거의 모든 범주가 기록에서 갑자기 등장해요. 중간이 없어요. 알려진 점진적인 완전히 연속적인 과도기적 순서에 의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최고의 진화론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20세기 다윈이라고 하는, 어제 읽었죠? 에른스트 마이어. 실제로 발견한 것은 불연속성뿐이었다. 중간이 없어요. 모든 영에 연결 없는 간격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종사의 중간체는 관찰되지 않는다. 문제는 상위 범주 수준에서 훨씬 더 심각했다. 위로 갈수록 중간 단계가 점점 띄엄띄엄 보여. 왜? 위로 갈수록 어때요? 화석이 점점 덜 발견되거든. 없어요. 뭐 나머지는 이제 읽는 게 아픈 건 입이 아파요. 그러다가 자,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린 거 종합한 것이 1980년에 시카고에서 대진화에 관한 학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가 가장 큰 회의입니다. 역대. 1980년에 시카고에서 열렸어요. 대진화라는 건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 두 가지가 결론을 냈어요. 이때 150명이 모였는데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때 내린 두 가지 결론이, 소진화라는 건 뭐냐면 어제 얘기했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우리 변이 기억나시죠? 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 이 소진화, 변화가 축적되어 진화, 종류가 바뀌는 대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부재 없어. 왜? 자연선택 돌연변이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화석에서 전이 형태는 없다. 이 두 가지가 이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회의였는데 이때 150명 외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비밀 회의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때 한 분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사이언스 이제 최고의 논문지죠. 거기 기자 한 명이 들어갔어요. 루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폭로해 버렸어요. 사이언스지에서. 이게 그겁니다. 기사입니다. 시카고 회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진화, 변이의 메커니즘이 진화, 대진화 현상을 설명할 만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명확히 주어질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No. 이게 폭로된 거예요. 여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진화를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딱 끝나자마자 바로 맞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단속 평형 이론. 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릴렉스해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약간 나머지 30분 못 따라와.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세요. 너무 집중해. 예담교회. 시험 안 봐요. 취직하는데 문제 없어. 이것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버려야 되죠? 자, 근데 이때 단속 평형 이론, 영어로 이제 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 이론은 원래 1940년도에 나왔던 이론이에요. 왜냐? 공룡 정말 많이 화석 발견되죠. 새 화석 발견되죠. 근데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 몬스터 티어리라고 하는 괴물 이론을 어떤 사람이 썼어요. 1940년에. 중간 단계 화석은 왜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공룡이 알을 쫙 낳는데 여러 개를. 근데 그 중에 알 하나에서 새로 부화된 것 같다. 여러분, 이걸 진화론자들이 믿겠어요? 진화론자도 안 믿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사장됐어요. 그런데 아까 좀 학교가 열렸다 그랬죠? 그 이후에 이게 다시 부활했어요. 그걸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여기서 있는 스테판 제이 굴드, 아까 최고의 진화론자, 그 다음에 스티븐슨, 잔스 홉킨스 대학에 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하고 엘드리치라고 컬럼비아 대학, 세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뭐 어떤 이론을 했냐?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논문 읽어드릴게요. 자,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이 서로 새끼를 낳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을 이룬 거예요. 공룡밖에 안 나. 그러다가 새로 진화했는데 새로 진화된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화석을 못 남긴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새가 평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진화 이론이에요. 이게 단속 평형 이론이에요. 중간 한계가 없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서서히 진화된 것보다 더 웃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진화되는 걸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스테판 제이 굴드하고 엘드리치, 컬럼비아 대학 사람인데, 화석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 사이의 변형이나 중간 형태는 발생하지 않아. 없어. 때문에 진화 과정의 증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진화 틀렸네 그래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 종은 지질학 시간 척도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진화한 다음에 사라질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평형. 그다음에 확 진화됐다가 평형. 다시.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진화 못 버려. 또 만들어야 돼. 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현대과학은 점차적, 점진적, 예측 가능한 결정론 등의 이전 신념을 불확실성, 역사적 우연성, 혼돈, 단속 평형이라는 개념으로 대대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 거에서 뭐로 바뀌었다? 빠른 거로 바뀌었어. 왜? 없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비판을 이제 들어보겠는데, 바로 어제 얘기했던 이 법대 교수, 이 필립 잔슨은 정말 과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과학자들 꼼짝 못하게 해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단속평형이 왜 이게 이런 게 등장했냐? 화석 기록에 나타난 생명 역사에서 정지 상태는, 그러니까 공룡으로 정지돼 있잖아요. 진화 안 되고, 처음에는 새로운 이론처럼 들리지만 말은 멋있죠. 진화로의 작은 변형으로 밝혀진 단속평형의 증거로 시장된 거야. 이거 완전 덮어버린 거야. 그냥 진화가 틀렸단 말을. 전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중간 단계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죠. 없는 걸 누가 알았어요? 전공자들이 알았죠. 단속평형이라는 거를 그들이 발표할 때야, 그때서야 일반인들은 중간에 없나 보다. 이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야. 일반은 중간에 있는 줄 안다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메리칸 생물학 티처지 여기서 정확히 지적했어요. 단속평형은 실험적 증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증거의 부족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죠? 즉 화석 기록에서 존재하는 간격 때문에 이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단속평형 이론을 만들었던 스테판 제이 굴드,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고 고생물학자였습니다. 단속평형을 만든 거예요. 우리 창조과학자 중에 커트 와이즈라고 하는 이분이 계십니다. 고생물학이 전공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던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고생물학으로 이제 학부를 전공했고, 하버드에서 누구 밑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최고의 진화론자이죠. 그 스테판 지굴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겠죠. 잘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0학년 때 뭘 만들었냐면 과학 박람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자기가. 근데 뭐로 했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박람회 출품을 한 거야. 두 명이서 같이 했는데 친구랑. 근데 친구도 교회를 다녀. 근데 친구가 그랬대요. 야, 커트. 근데 이건 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당황했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뭐 그냥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창조했다고 하지 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렇게 믿자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어땠다? 본인이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박람회 끝난 다음에 성경을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 진화가 성경이 완전한 말씀이죠.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를 선택했죠. 그럼 뭐를 바꿔야 될까요? 성경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읽고 진화론하고 안 맞는 거는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가위로 진짜.
잘라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6개월이 돼가지고 거의 요한계시록까지 왔는데 너무 다 잘라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 찢어져가지고. 네. 요한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제어버리면, 오케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도 제하여 버리리라.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이 말씀도 잘라버렸대요. 네. 딱 잘라버렸는데 이때부터 잠이 안 왔대요. 무서워가지고. 이 고등학생 애가 이때 결정했대요. 아, 진화론과 성경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난 성경을 택한다. 이건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거기서 성경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카고대, 하버드 다 최고의 진화론자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자기가 창조과학 한다는 건 비밀로 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굴드 밑에서 박사학위 딱 받자마자 커밍아웃 했어요. 난 창조과학이다. 그리고 연구소 온 겁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네. 여러분, 진화론과 성경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실론적 진화론 아시죠?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절대 못해요. 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화석 가운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투구계라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1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발견되지 않다고 지금 살아있어. 똑같아요. 자, 우리 노아홍수 그려지죠? 자기가 매몰되던 위치예요. 예. 네. 불가사리 5억 년 전에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 모양이. 자, 여기 실리칸스 아까 얘기했죠? 살아있잖아, 인도양에서. 자, 은행잎 아시죠? 이건 화석인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자, 우리 이 컴브리아 페레그리나라고 하는 거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기 우리 사사프라스라고 있는데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는데 아직 똑같아요, 지금하고. 여기 잠자리죠? 1억 5천만 년 전 지층에 살았다는데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잠자리는. 여기 조개화석이 있는데 뭐 지금 똑같죠. 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앵무조개라고 있는데 1억 1천4백만 년이라고 하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살아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즈테쿠스 개미에서 이 뭐죠? 아즈텍 그러면 이제 멕시코, 고대 멕시코인데 그 투구 같다 그래서 아즈테쿠스 개미라고 하는 것이 4,500만 년 전 그랬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바다나리, 이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바다나리는요. 살아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고사리입니다. 예, 고사리인데 이 고사리 화석이 여러분 지금 고사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사리인 줄 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 손이라 그러죠. 이게 마르면 고사리 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사리 화석은 전부 다 너무나 싱싱해. 이 얘기 뭐예요? 오랜 세월에 걸려서 매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 이들이 마르기 전에 매몰된 거예요. 날치라고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있습니다. 황금이나 뭐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있어요. 저 여기 꿀단지개미라고 있는데 화석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단풍잎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콩나무 똑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하루살이 화석이 발견됩니다.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호비니아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박쥐죠. 이 박쥐. 지금 박쥐하고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아까 읽은 것처럼. 개 화석도 발견됐는데 개. 근데 이 개나 여러분 지금 개나 똑같아. 너무 싱싱해. 개보다 비싼 게 뭐예요? 예, 랍스터죠. 예, 랍스터 화석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거랑 똑같아. 예, 우리가 여러분 고생물학자들이 이게 개냐 랍스터냐 구분하는 거 너무 쉬워. 중간이 없으니까. 예, 여기 우리 바퀴벌레도 있었어요. 옛날에 바퀴벌레 화석도 발견된 똑같아요. 여기 딱정벌레 화석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동물 전체 종 중에 10% 미만이 화석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지금 안 살아있어요. 90%는 뭐예요? 지금까지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얘는? 얘는 왜 진화가 안 된 거야? 왜 중간 단계는 없는 걸까요? 살아있는 동물은
여기 100만 종이 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멸종동물은 1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지구상에 이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없습니다. 진화되다가 아담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자, 우리 그랜드 캐년 다 가셨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된 거 아니에요? 아담까지 창조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지층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숙소에서 보니까 정말 서산 멋있대요. 거기 굉장히 멋있더라고, 뷰가요. 근데 그 뷰는 여러분, 한국이 뭐가 멋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한국만 살아서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한국이 멋있는지. 근데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 뷰티풀 막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10년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때 한국 딱 들어왔을 때 한국이 이렇게 멋있었나 그랬어요. 이 능선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은 능선이 뚝뚝 끊겨요. 고불고불하게 멋있다고요.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 아셔야 돼요. 이 서산에 있는 산들은 아담과 하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노아 홍수 때 물 빠져나가는 흔적이다. 아셨어요? 지구상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처음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도달 못해. 육신적으로도. 그분이 여러분 건져내야지 하늘나라 가요. 죄 없는 곳에.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랬다고요? 어제 배웠죠? 종류대로 창조한 겁니다. 5째 날에도 6째 날에도 총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온다? 10번 등장해요. 종류대로가.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다 매몰된 겁니다. 지구 전체에 걸쳐 물과 흙에 의해 매몰된 수백억 개의 화석들이 있어요. 중간 단계 없어요. 95%가 조개화석, 무척지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열면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게 화석이에요. 즉 우리가 화석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엔 정확하게 맞아요. 화석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이후에 쓸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양의 흙과 물. 그 틀 안에서는 여러분 화석은 정확하게 맞아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여러분, 어제랑 오늘 강의 내용 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쉽지 뭐. 그들은 왜 딜레마에 있는지 너무 쉬워. 왜? 과거 우리 누굴 만났다? 그들은 증인을 못 만난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증언을 받으셨어요? 너무 쉽지 뭐. 그들의 딜레마가 우리한테 당연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시기 전에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언제가 좋았길래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누군데 왜 하나님이 죽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죠? 죄 때문에 죽게 됐죠? 그걸 확증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여러분, 제가 우리 창조학 하면 창세기가 분명해지죠. 벌써 오늘도 창세기 1장과 노아 홍수가 분명해지잖아. 근데 여러분, 창세기와 노아 홍수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누구가 더 분명해져요? 같이. 신기하게 예수님이 분명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아니, 예수님 얘기 없던데. 그게 다 예수님이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신 분,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었어요. 생명나무 예수님이었어요. 방주가 예수님이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우리 기독교는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고 구원자,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모세의 글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탄은 알아요. 예수가 틀렸다고 안 해요. 얼마나 똑똑한데. 모세의 글이 틀렸다 가르쳐요. 창세기 1장 노아 홍수 틀렸다고 가르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째 내 말을 믿겠느냐. 이 시대입니다. 진화론 믿으면 모세의 글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같이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산이단교회에서 바로 뭐죠? 모세의 글, 그 글을 믿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글도 누구 얘기였어? 오실 예수님 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비교해 보니까 딱 맞는 거지 뭐.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